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진한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었죠. 전 남편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여쭤보았고 그제서야 시부가 입을 떼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앞으로 새로 시부와 인연을 맺게 될 사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의 일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부의 재혼 상대가 저와 비슷한 나이 차이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앉아 계신 여자분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고 예비 시모가 될 분은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였던 제가 40대 중반인 분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 버린 거죠. 남편도 당황을 했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다시 되물었고 시부는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결국 시부는 새 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알 수 없는 기류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또한 이런 상황들이 난감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시부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접근했는지부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좋은 시선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저희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는 시부와 결혼 이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 차이라 초장부터 저희를 잡으려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아내가 되었으니 시모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렸고 시모로 받아들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새 시모에게 불만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죠. 당신한테는 새엄마라서 조심스럽다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 너무 불편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하시는 것 같아. 어쩌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좋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었고 최대한 맞춰드려야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소?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가족으로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더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던가 하면 되지. 나도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친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몇 년간 외로우셨는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밝게 웃으시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도 젊은 새어머니 들이셔서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남편은 좋게 생각하라며 처음은 모든 게 서툰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시모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잘 안다고 남자가 모르는 무언가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부가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시댁에 와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하루빨리 가까워지길 바라셔서 그런 건지 약간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며 당분간만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부가 시모를 떠받들며 살고 계셨죠. 시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부에게 모든 걸 시키고 계셨어요. 뭐가 그리 좋으신지 불만 하나 가지지 않으시곤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렇게 저희가 오자마자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방에 저녁거리 준비해놨다며 배가 많이 고프다면서 서둘러 음식을 만들길 원하셨고, 시부는 시모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주방에 빨리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난감했는지 저와 시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할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부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식재료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떤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재료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자 시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재료를 보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말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죠. 알아서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잖아.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보려는 거라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나를 대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시애미 행세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표정 관리 잘하고 말투부터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지킬 건 지키라는 거야. 학력이 고졸이 끝이라서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음식 준비해라.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시부는 시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음식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투부터 표정이 좋지 않아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남편과 시부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도 너한텐 시어머니면 그만큼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건데 어디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야?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고 맞춰가려면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시애비 말까지 무시하는 거냐? 군말 말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님,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것뿐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예의 갖추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아버님은 새 어머님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대드는 거냐? 아들,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뭐하는 태도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방금 충분히 상황 설명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나는 오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던지 아니면 집에 가 있던지 알아서 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짐 챙겨서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거기에다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은 오히려 시부와 새 시모의 편을 들어줬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말에는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저부터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던 터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대충 넘어갔지만 부모님께서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서 머리를 식힌 다음 늦은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별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되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보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님이랑 새어머님 편만 들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잖아.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나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나 상당히 피곤하거든. 오늘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는 잘못한 게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사과드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 편을 들면 집안 싸움밖에 더 나? 나는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을 뿐이라고. 당신이 오히려 모든 걸 다 망쳐놓은 거야. 내가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 몰라. 당신은 새어머님 보면 몰라? 성격 장난 아니야. 당신 집안을 통째로 삼킬지도 모른다고. 눈빛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새어머님은 아버님 재산 보고 들어온 것 같아. 그것 말고는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돈 말곤 새어머님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 당신 집안 망하기 전에 두 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괜히 젊은 분이 시어머니로 들어와서 대우해주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밀친 뒤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행동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린 저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이혼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너무 크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의 상태가 되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댁에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부와 따로 시간을 보낸다며 일찍 나갔는데 전부 다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너 요즘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적당히 했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불편한 존재라면 이 집안에서 충분히 내쫓아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저랑 그이랑 이혼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얻으시는 게 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하신 거죠? 결혼하시자마자 외제차 뽑으시고 명품 쇼핑 다니시면서 사치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큼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 많은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네가 뭘 알겠어. 세상은 사랑보다 돈이 전부야. 그걸로 모든 게 판가름 난다고. 나는 이 집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다 처리할 생각이야.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거면 내 말에 순종하고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게 만들 거다. 근데 이거 어쩌죠? 저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행동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게 만들겠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들지 마세요.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저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대학도 안 나온 하품질 주제에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여기 온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왔다. 새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들어 버렸고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새 시모와 저는 집안을 뒹굴면서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시모와 제가 머리채를 잡은 채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힘들게 떼어 놓았는데 그 순간 시부가 시모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다고 어차피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인데 억지로 버티며 살아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와 함께하는 삶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그런 남편을 거들면서 차라리 잘 됐다며
더 좋은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바람을 넣고 있었어요. 새 시모는 자기 머리털이 다 뽑혔다고 더 크게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2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모의 사악한 웃음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아픔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고 새로 꾸린 가정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7년의 세월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시부모님께서 온 가족을 한 집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대가족이었던 현 남편의 집안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7년 전에 난리를 치고 인연을 끊었던 시모가 큰 시숙의 배필 자리에 시집의 맏며느리감으로 인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모였던 그 사람이 왜 큰 아주버님의 곁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몰래 고개를 내밀어 거실 쪽을 바라보니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형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셨는지 주방에 몸을 숨기고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뭐 하는 거냐고 어깨를 툭 치길래 셋째 형님을 데리고 급하게 몸을 숨겨 뒷마당으로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셋째 형님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길래 큰 아주버님과 함께 인사 온 여자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고 셋째 형님은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했습니다. 셋째 형님은 둘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선 잠시 뒷마당으로 불렀고 제가 한 말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며 절대 큰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서로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뒷마당으로 급하게 불렀어요. 그런 다음 제가 겪었던 과거에 대해 대충 알고 있던 남편한테 큰 아주버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며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저는 차라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머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남편은 셋째와 둘째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저는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몰래 주방으로 다시 들어와 귀를 기울이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아주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영애 씨랑은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그동안 사별 후 여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가 다시 정착하는 걸 평생 못 볼 것 같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치도록 해라.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디 갔길래 한참 동안 안 보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 배가 아픈지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 정도 차이면 요즘 시대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서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 이번이 초혼이세요? 아니면 재혼이세요?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재혼 맞으시죠? 그럼 혹시 자녀는 있으신가요? 재혼은 맞는데요. 일찍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긴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초면인데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연세가 8순이신데 너무 정정해 보이세요. 어머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왔어요. 일단 과일이라도 좀 내올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밝게 인사를 건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표정으로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는 시부모님께 과일 좀 내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그 여자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곤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저를 보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악한 얼굴로 변해선 저를 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자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전처럼 머리털 다 뽑히고 싶냐는 막말을 퍼부었네요. 네가 여기서 새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랑 내가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너도 보면 은근히 돈 냄새 잘 맡는다니까. 네가 내 결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정말 빠졌어. 나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라고.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를 해봐라. 결국 나는 식장에 발을 들이게 될 테고 너는 또다시 나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거야. 하필 들어와도 막내 며느리가 뭐냐? 내 등살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전에 꾸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왜 큰 아주버님 옆에 있는 거죠?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혼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까지 내치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인간 더는 뽑아먹을 게 없었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집 구석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돈 보고 결혼한 건데 돈이 없으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혼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도 약해서 힘없는 그런 사람 물색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지. 그게 바로 저 사람이야.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의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이들은 젊은 여자를 원하기 마련이거든. 그게 남자의 본능이야. 저 사람은 10살이나 어린 나를 데리고 살아서 좋은 거고,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어? 예전처럼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번에는 잘 좀 지냈으면 좋겠네. 어찌됐든 여기서도 내가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거잖아? 쓸데없는 행동 보이면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만들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 어차피 너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저희 큰형한테 접근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형 봤지? 괜히 형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모인 걸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는 저희의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이 마당의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통화를 연결해 놓은 다음 집안에서 온 가족이 저와 그 여자가 나누던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시숙은 얼굴이 붉어져선 그 여자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때는 저에게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부 제 편이었고, 온전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80이 넘으신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고, 그 여자는 큰 시숙의 옷깃을 잡으면서 오해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자 결국 본성을 드러낸 그 여자는 저에게 달려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네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경찰한테 전화를 해달라며 소송 걸어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놓더니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았고 뒤이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꽃뱀이었던 거죠. 남의 돈만 뜯어먹고 잠적한다든지 사기를 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또다시 잡히게 되었던 거네요.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기 전가에 폭행 전가까지 더해졌으니 이번에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게 생겼네요. 조사 결과 큰 아주버님 말고도 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긴 상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번 다시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 저희 가정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 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 안사돈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 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돈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 할 때 몇 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 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돈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 집 룰을 따라야죠. 그러니 쓴소리를 듣는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돈의 입장을 아무리 내세워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할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저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엌에서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 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이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꾹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위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이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투는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2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얘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유,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것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 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이혼 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2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딸은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 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돈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 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선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사돈 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 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위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사돈이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 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들은 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잣 하나 안 띄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고 온 제 딸의 뺨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있던 사진들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아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 딸 집 문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뇨.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퇴근한 사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도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사돈이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후회보다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 제 인생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원래 저는 결혼 생활을 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제가 아이를 가지는 걸 바라시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제 생각을 많이 반영해 주셨죠. 저에게는 아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 남편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 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교수가 된 저는 더 많은 꿈을 펼치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뒤에서 밀어주겠다며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했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와인잔을 내밀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며칠간 몸이 피로했던 저는 남편이 건네준 와인을 마셨고 분위기를 조성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꽤 많은 와인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셨는지 전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술을 잘 못하던 제가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평소 주량 이상을 마시게 된 거였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왜 저에게 와인잔을 건넸는지 눈치챘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남편의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간 아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몸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검사한 결과 선명한 두 줄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었죠. 집안의 경사라며 저에게 축하한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제 고민을 알아주지 않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너무 서운했었어요. 기뻐하는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자 시모는 인생이 원래 자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면서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니? 원래 다 그런 거야.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네가 교수인 것보다 뱃속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그때 가서 원하는 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도록 해라. 내 아들이 능력이 됐는데 너까지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 나는 네가 교수인 것만도 자랑스럽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겠니? 비는 못 속이는 거 알지? 너무 우울해하지만 말고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너를 또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내가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제 기분을 전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제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단 한 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저에게 관심을 주었죠. 어느새 저도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제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서툰 육아에 시달리면서도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를 바라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웠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만큼 모성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꿈꿔왔던 삶은 아이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잠깐 들렸을 때 시모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방에 들어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큰 걸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서둘러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차에서 짐을 다 빼지 않았는지 기저귀가 방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차라리 제가 빨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가 트렁크를 열고 기저귀가 들어있던 가방을 꺼내 드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시모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상당히 불만 섞인 얼굴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싫다고 난리를 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잠깐 엿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엄마가 아이 하나만 가지면 바랄 게 없다고 하도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신 계획을 세웠지만 둘째는 정말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셔도 이제는 제가 싫으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아이를 하나만 가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원래 둘은 나야 훨씬 더 키우기가 수월한 거라고. 나중에 내 말 안 들은 거에 대해 정말 후회한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 사람 몰래 구멍 뚫어서 임신 계획 세운 것도 얼마나 살 떨렸는지 알아요? 이 사실 알면 바로 이혼이라고요. 저 사람도 둘째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둘째 바라면 셋째가 보고 싶다고 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평생 육아만 하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저 하나만 낳은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더니 그 한을 저 사람한테 풀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네가 외롭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나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 너는 그렇지 않잖아. 엄마 말대로 손주 하나만 더 가지는 걸로 하자. 이번에도 피임 물건을 몰래 뚫어놓고 임신 계획 세우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제가 임신을 했던 게 그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 임신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꾸민 거야? 당신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평생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당신이 훨씬 더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지. 결과는 나쁘지 않았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당신한테 비밀로 한 건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게 될까봐 그런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는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생기는 거다. 내 말 들어서 지금 너도 행복해하고 있잖아. 남들은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데 너는 한 번에 임신했으면 그것도 축복인 거야. 어차피 전부 다 밝혀지긴 했지만 지나간 과거고 너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로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둘째 계획이나 세우도록 하자. 하나만 낳으면 후회한다니까. 이왕 키우기 시작한 거 연년생으로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지나간 일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 생각으로 밀어붙인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배우자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나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 버렸는데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내가 당신 마음 모를 것 같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당신이 알면 당연히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화가 나고 서운한 건 알겠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임신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가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뒤따라온 남편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모의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의 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모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모든 걸 통제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집에도 오지 않고 내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직접 찾아와야 얼굴을 보여주는 거니? 너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해서 일을 꾸몄다는 거에 지금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 품 안에 안겨있는 채유리가 존재했겠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어머님 덕분에 채유리가 제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만큼 저도 많은 걸 잃게 되었다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신의 계획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요. 제가 그이랑 결혼하려고 교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그이만 행복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셔놓고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셨잖아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이한테 시켜서 저를 임신하게 만든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단순 제품 불량으로 인해 임신이 된 건 줄 알았지. 일부러 임신을 시키려고 조작해서 아이를 가지게끔 계획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다고요. 지금 제유리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단 어머님과 그이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둘째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하시려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을 멀리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어머님 얼굴을 안 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이와도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든 건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재율이 낮잠 잘 시간이라 재워야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문도 열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면서 대들어? 교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돈도 쥐뿔도 못 버는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아들 집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시모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거리시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남편 카드 내역서를 집어들어 펼쳐 보셨어요. 한참 동안 뚫어지게 카드 내역서를 쳐다보신 시모는 저에게 결제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어요. 왜 사용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한 게 있기라도 할까봐 계속해서 물어보셨고 왜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막힘없이 얘기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지압봉 3,000원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친정에 잠깐 들렸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하나 사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드 청구서를 돌돌 마시더니 돈도 못 버는 게 씀씀이만 해프다고 자기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은 돈으로 저희 엄마 지압봉을 사줬다고 청구서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시모의 순간적인 행동에 그대로 당해버린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한 곳에 3,000원을 지출했으니 2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제 양뺨을 또다시 청구서로 올려 치셨습니다. 저희 엄마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왜 뺨을 3대나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유를 몰라 분노한 표정으로 저도 청구서를 빼앗아 똑같이 3대를 대갚아주자 넋나간 듯 휘청거리다 다시 제 뺨을 올려 치시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어 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진 시모는 오늘 끝장 볼 줄 알라며 양팔에 옷을 걷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달려드시려는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사람은 저희 엄마였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신 엄마는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린 뒤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셨던 엄마가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변해 버리셨어요. 시모는 분노한 엄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시모가 제 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뒤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시자 시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지나간 일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의 딸 얼굴에 손을 댄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제 딸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반성하시고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저한테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뺨을 3대나 올려 붙여요. 제가 가지고 온 처짐이 뭔 줄 아세요? 김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만 준비해서 싸온 음식들이라고요. 사돈은 내 딸을 위해 뭘 해줬는데요. 자식만 가지라고 했지. 막상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뻔 했겠어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희선아, 짐 싸라.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 김서방 튀어오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시모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희 엄마한테 부탁했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대충 듣게 된 남편은 퇴근 후 저희 부모님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사돈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서로 가족이 됐으면 한쪽 의견에 치우치는 게 아닌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계획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잘 했어야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해결하라고? 내 딸이 벌써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자네 얼굴에 뺨을 3대나 올려치는 걸 사돈이 목격했어도 좋게 해결했을 것 같나? 내가 현관문을 열고 두 눈으로 본 장면이 뭐였는지 알아? 사돈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내 딸을 내려치려 했다는 거야. 내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더 큰 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자네도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내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제품을 뚫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 그것도 사돈이 계획한 거라며? 이럴 거였으면 내 딸과 왜 결혼한 거야? 자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아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왜 일을 더 크게 만드시려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만하자니까요. 저도 정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희선이도 이런 식의 삶을 원한 건 아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더러워서 정말 사위 노릇 못 해먹겠네요. 법적으로 하던 알아서 하세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건데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더니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는지 오히려 저희 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제가 맞을 짓을 했다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 있던 화분을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 깨버린 뒤 뛰쳐나갔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가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았어요. 그날 이후 앞으로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심각한 상황에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을 한 남편이 저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이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강사로 일하다가 모 대학교 교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저를 초빙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었죠. 시모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하라고 저를 통제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자유로워지자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교수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은 어느새 2년이 흘러버렸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로 잊고 살아온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시모가 울상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놈은 뭐가 문제인지 데려오는 여자들은 죄다 물건이었지 뭐냐. 맨날 여자한테 돈만 털리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크게 물려서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다.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너를 몰라봤나 몰라.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진짜 포기각서까지 쓰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구나. 더군다나 너희 시아버지였던 그 양반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에 화재가 나서 지금 사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일들을 계속 회상하게 되고 너와 좋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 내 손자는 잘 지내고 있고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그때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더니 이번에도 연락 없이 오셨네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 삶을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때 너무 생각이 없었다. 지하봉 살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꼬투리 잡아서 너한테 화풀이한 내가 멍청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벌써 못 볼 걸 다 본 사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잘 크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희선아.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돈이거든. 많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라도 빌려주면 좋겠는데. 너희 집안이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잖아. 우리 아빠가 공장 부도나고 나도 지금 만나던 여자한테 물려서 돈 다 털리고 지금 길에 나앉을 판이야.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 아, 기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설치는 거실에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실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안마 의자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뭐? 저 안마 의자가 3,000만 원이나 한다고? 아니, 무슨 안마 의자를 3,000만 원이나 주고 산대? 너 돈이 꽤 많나 본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는 거니? 제가 그때 지하봉 3,000원짜리 사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금 들여서 저희 부모님 해외에서 제일 인기 많은 제품으로 하나 장만해 드렸어요. 이제 본래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집안이 망한 걸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구걸하는 건데? 우리 서로 남남 아냐? 시모는 3천만 원짜리 안마 의자 살 돈은 있으면서 1,000만 원도 빌려줄 수 없냐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리려 하자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 자식 보려고 온 건데 왜 막냐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바탕 난리 나자 거실로 나오신 엄마가 시모와 남편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시더니 주방에서 다듬던 팔을 가지고 나오셔서 남편과 시모에게 사정없이 휘두르셨어요. 엄마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대파로 양뺨을 올려 치셨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자 남편과 시모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이런 상황을 알린 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사전 차단을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괜히 또 문제가 커질까봐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까지 가야 한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2년 뒤에 찾아와선 저와 다시 시작하던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억지를 부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던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진 삶을 보면 제 속이 후련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제 삶에 관여할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상에서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